자, 평균 기울기라고 하면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하면 되면 중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평균 기울기라고 하면 x의 변화량, 그걸 델타 x 이러죠. 델타는 뭐 삼각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렇게 삐딱한 삼각형, 그죠? 델타 x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이 됐죠. 1학년 때는 1차 함수, 2학년 때는 직선의 방식,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통수학에서도 공부하게 될 거고, 그죠? 개정된 공통수학,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학 1에서 직선의 방식이 나왔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면 여기 점하고 여기 점 잡아보면 이게 경사가 일정하단 말이죠, 경사가. 그죠? 요렇게 경사. 그러니까 요렇게 가로 한 칸, 그러니까 요 가로 한 칸 사이즈만 똑같으면 이제 한 칸 똑같죠, 이렇게. 요 칸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이 뭡니까? 가로가 이만큼 갔으면 세로 이만큼, 얘도 이만큼 갔으면 얘도 이만큼. 그러니까 가로가 어떤 일정만큼 가면 세로도 어떤 일정만큼만 가기 때문에 이 직선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x가 한 칸 갔을 때 y가 요만큼이었다. 근데 x가 이만큼 갔는데 그 다음은 좀 더 갔다. 그 다음 x가 한 칸 갔는데 y가 좀 더 갔다. 그러면 이 점들을 이어보면요, 직선이 되지 않고요, 이거 이어보면 매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꺾이게 돼요.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직선처럼 만들어진다는 거는 x가 일정만큼 증가할 때 y가 일정하게 뭐 절반이면 절반, 계속 절반, 그죠? 계속 절반. 이래야지 이게 이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곡선에 대한 이유도, 직선에 대한 이유도 사실은 어때? x 증가분의 y 증가가 일정하냐 또는 증가하느냐.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죠? 요만큼 갔는데 요만큼 갔다가 그 다음 요만큼 갔는데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렇게 하면 점이 이렇게 찍히면 위로 이렇게 꺾이겠죠. 그쵸? x가 증가할 때 y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한다면 위로,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감소한다면 위로 블록한,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처지는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성이 내렸냐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율을 본 거야.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죠? 우리가 뭐 일단은 좌표 평면이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있겠죠. 그럼 두 점의 x 좌표를 x1, 여기는 x2, y 좌표를 y1, y2라고 하면 직선상의 두 점이요. 그러면 델타 x라는 건 x 변화량이니까 x2 빼기 x1분의, 그죠? y 변화량이 뭐였습니까? y2 빼기 y1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을 우리가, 그러니까 직선이면 이 x 증가분의 y 증가, 델타 x면 델타 y 비율이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한 상수가 될 거다. 그럼 이게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곡선이 되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미분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일단 그래서 직선식은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요거 자꾸 잘 모르셔가지고 델타 x면 델타 y니까요, x 변화량이 x2 빼기 x1이죠. y 변화량이 y2 빼기 y1, 이걸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기울기. 직선이면은 기울기가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기울기는 약속하자. 뭐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돼요? 일정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되니까 이거 변화량분의 이거, 이 비율이 일정하면은, 그죠? 직선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뭡니까? 값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뭐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꺾이는 거죠. 작아진다면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접선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약속하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요, 삼각함수, 그래서 탄젠트, 그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x축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x축하고 만났을 때 그러면 기울기를 어떻게 쓸 거냐 봤더니, 요걸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니까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어떤 게? 요런 게 파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뭐 여기 세타, 요 세타가 뭐가 되느냐? 뭐분의 뭐가 되죠?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즉 x변량분의 y변량이 되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요 x축과 만나는 점에 세타로 표현해서 뭐로 합니까? 기울기를 뭐로 쓰기도 해? 탄젠트 세타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서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 가볍게 나오십니까? 어떻게 씁니까? 외웠다고요? 외울 게 아니고 그 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질? 바로 요걸 활용하시면 돼. 기울기가 m인 거고 한 점을 지나잖아. 그럼 다른 한 점 뭐야? 다른 한 점을 x, y로 잡은 거예요. 그럼 기울기 정의가 뭐죠? x면이랑 x 빼기 x1, y 빼기 y1이 되는 거고, 그러면 y 빼기 y1이 m 곱하기 x 빼기 x1 되니까 요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뒤에 나온 접선식에서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균 기울기 또는 기울기라고 말하는 것들, 그럼 직선에서 왜 기울기를 구하게 됐느냐, 왜 기울기가 일정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더불어 이런 거 탄젠트 세타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접선이라는 거는요, 접한다. 접한다는 뜻은 접한다. 어디에? 직선에. 그죠? 곡선에. 그죠? 우리가 하는 뭐 곡선, 직선에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를 뭐로 표현할 거냐? 어떤 그 접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뭐 곡선의 일부분만 그린다 치면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가 접점이라고, 접점.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라 그러면 이걸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거 기울기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 뭐가 있느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기울기로 구하자는 얘기죠. 평균 기울기로. 어떻게 구하느냐? 극한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곡선에서 요 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점이란 거는, 접선이란 거는 한 점만 지나는 건데, 만약에 극한을 활용한다면 여기서 점 하나 더 잡자는 거지. 어떤 점? 이 점과 아주 가까운 점을 잡는다면 아주 극한을 쓰면 얘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거의 한 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직선식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잡았으면 요 접선이 아닌 점의 좌표를 뭐로 잡느냐? x, y로 잡느냐? 또는 여러분이 요게 x1, y1이니까 요 점, 요 x좌표를 그냥 잡지 않고 조금 간 거다. 극한을 쓸 거니까 x1 플러스 h, 잡고, 그죠? 뒤에 거는 뭐 그냥 요걸로 표현하면 될 테니까 비워두면 요렇게 잡느냐 하는 것이죠. 납득 되셨습니까? 그럼 y를 쓰기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y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함수식으로 써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y1이 fx1이니까 요 부분은 y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h를 넣었으니까 f의 x 플러스 h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을 한 거야. 결국엔 접점은 한 점이니까 한 점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극한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접선도 어쨌든 직선의 기울기니까 원칙은 똑같아.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러면 x분의 y 변화량인데 접선이 뭐가 달라지냐면 요게 추가되는 거야. 두 점을 잡았는데 우리가 두 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x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한 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이게 뭐다? 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그걸 여기 단원 명칭처럼 뭐라고 돼 있어? 미분계수라고 돼 있죠? 예, 이걸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왜? 미분계수 정의가 접선 기울기랑 일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식을 써보면요. 자, 리미트. 이거는, 자, 이 점이요. 얘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x1이랑. 얘랑 이거 아주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x가 x1에 가까이 갈 때 합해버리면 되는 거죠. x 변량이 뭐예요? x 빼기 x1분의, 그죠? y 변량은 fx에 있어요. fx1을 빼주면 되는 거. 이게 x1에서, x좌표가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그게 바로 미분계수가 됩니다. 또는 h로 놓을까요? 아까 x1 플러스 h로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아까는 우리가 x1, y1, xy 넣었을 때 이렇게 쓰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갔다. x에서 h만큼 조금 더 갔다. h를 0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게 이렇게 될 겁니다. x1 플러스 h분의 x1을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에 x1 플러스 h 빼기 fx1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xn이 소거되니까 여러분이 아마 책에서 많이 봤던 뭐분의 h분의 fx 플러스 h, x1 플러스 h 빼기 fx1 이렇게 됐겠죠. 이게 같은 뜻이야 사실. 결론은 일반 여러분이 이제 정의식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은 보통 책에서는 A라고 쓰죠. 이걸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점좌표를 A, FA라고 한다면, 그죠? 요 두 개를 활용하면 뭐가 돼? 미분계수. 즉, 요 점을 지나는, 그죠? 즉, 접선의 기울기 또는 그 미분계수가 뭐냐 하면은 바로 X가 뭐로 갈 때? A로 갈 때, X 변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X-A분의 fx-f 이게 Y 변형이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 H를 쓰고 싶으면 H가 0으로 갈 때 사실은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H가 남는 거고요. 그럼 Y 변화량이 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는 거죠. 요걸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약속하기를 F'A라고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미분계수고 이게 어떠한 직선 또는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할게요. 곡선에서는 접선이 요 점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 긋고요. 여기서 요 부분을 지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수직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어 한 점만 지나면 되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직선에서 접선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이 점의 접선 기울기. 그럼 여러분이 얘입니다. 그냥 직선에서는 접선이 모두 일체예요. 접선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점이어도 어때? 기울기가 다 같잖아. 직선은 기울기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직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는데 답변 못하는 수도 있는데 답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원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미분을 도함수 공부해서 미분해보고 나면 직선식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상수함수가 돼서요. 기울기랑 같은 값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좀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계수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자주 나오느냐?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델타 x가 결론적으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면 델타 y가 여러분 요런 거는 함수 넣어서 식을 써주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거는 비교적 정확히 주시는데 뭐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길 정확히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과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걸 빼보세요. 함수는 손댈 수 없거든요. 뭐 여기서 여기 빼면 그 형태가 여기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이 두 개인 거야. 점이.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예를 들어서 a, fa인데 이쪽이 만약에 x의 제곱이면 이것도 fx의 제곱이겠지. 그럼 이걸로 f'a를 써보라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a로 갈 때, 그죠? x가 a로 가야죠. 그럼 뭐 x의 제곱 빼기 a분의 뭐 fx의 제곱 빼기 fa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이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 있어야만 x변화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일치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하나 예를 더 들면 한 놈이 a-h의 fa-h고 만약 다른 놈이 뭐 f 플러스 4h의 fa 플러스 4h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똑같습니다. f'-a 하면 x변화량 요거 둘을 빼세요. 리미트 뭐로 갈 때? h의 0으로 갈 때 이거 둘을 빼면 a 플러스 4h에서 a-h를 빼면 5h죠. 5h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4h 빼기 f a-h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h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h에서 마이너스 h니까 5h죠. 5h분의 fa 플러스 4h 빼기 f a-h 이렇게 해야 이게 f'a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시는 게 그냥 무턱대고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위에 있던 거. 아, 이건 x-a분의 fx-fa, h분의 fa 플러스 h분의 fa. 이것만 외우시면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헤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델타 x면 델타 y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y 변화량 나오면 x 변화량이 이 안에 인풋 값으로 나와요. 그걸 그대로 빼서 형태, 이게 만약에 h를 5 넣어주면 되는 거야. 5 넣으면 앞에 5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럼 5f'a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뭐밖에 없다. 그렇지. h밖에 없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제 지워버리고. 그럼 이건 뭐랑 같으냐? 물으면 모양을 보니까 이거 지금 4h에서 fa-h면 빼면 5h 되잖아. 5가 없잖아요. 5를 넣어줘야 이게 f'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5를 넣었으니까 여기 또 5를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둘이 생략돼서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f'a인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5고
그 다음 뭐가 되게? 요게 F'A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거 나왔을 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기본 원칙에 충실하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가 결국 원칙은 뭐에서 나온 거야? 예, 평균 기울기. 여기서 출발해서 평균 기울기. 그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서 나온 건데 단지 뭐를 써서? 극한의 표현을 써서요. 그 두 점을 가깝게 한 점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 차이점만 인식하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1이 1이고 A2가 4인 수열 AN과 함수에 대하여, 그죠? X 값이 AN에서 A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XAN 플러스 미분계수와 같을 때, 그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했습니다. 미분계수 뭔지 아시죠? 극한값입니다. 요거의 극한값입니다. 그죠? 요 한 점으로 딱 모일 때 n분의 an의 값은 돼 있습니다. 그죠? 뒤죽박죽이죠. 하나씩 끊어가겠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정의를 정확히 안 하는 거죠. 사진과 미분계수도 평균 변화율과 형태는 똑같고요. 단지 극한만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점으로 모으기 때문에요. 요 부분을 아무리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x값이 an에서 a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실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an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수열 2개만 줘서는 알 수가 없죠. 최소한 뭐 3개, 4개 이상 줘야 되는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같다 했으니까 미분계수로 또 뭔가 알아낼 부분이 있겠죠.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자, 녹색 걸 먼저 구해볼까요? AN에서 AN 플러스 N 변할 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보죠. 1번입니다. 1번. 평균 변화율. 1번 구해보죠. X. 평균 변화율은 항상 뭐다? 그렇죠. 델타 X분의 델타 Y. 원칙을 잘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는 거죠. 그리고 FN. 그죠? F의 A의 N 플러스 2에서, 그죠? F의 AN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의 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면 되겠고요. 이거 뭐죠? 예, A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더하기 1.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 AN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 그죠? 그럼 그 나머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빼기 AN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로 지워지겠고요. 그럼 평균 변화입니다. 그 둘이 이제 뭡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예, AN 플러스 2 빼기 AN 인수분해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AN 플러스 2 빼기 AN이 되겠네요. 그죠?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지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형 태블상 같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 남았습니까? 요거 남았습니다. A의 N 플러스 2 빼기 더하기 AN이 남았네요. 요게 바로 뭡니까? 평균 변화율. 그 다음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여러분이 미분 혹시 공식 외우신 분은 바로 이제 하셨을 텐데요. 우리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그죠? 미분계수 정의 아시죠?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쓰십시오. 점 하나가 AN 플러스 1이면 다른 게 뭐야? FAN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다른 점을 여러분이 만약에 AN 플러스 1 플러스 H로 넣으면 다른 것도 요것도 AN 플러스 1 플러스 H로 놓고 H를 0으로 보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밑으로해서 똑같습니다. 여기는 한 점을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F에 AN 플러스 1 놓고 그죠? 다른 한 점은 X, 그 다음에 F에 X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위에 거 둘 다 구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균 기울기를 한 점 모으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리미트를 쓰라 그 대신. 그죠? 리미트 여기서는 H가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자, X 변화량입니다. A에 N 플러스 1 플러스 H 빼기 AN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지워지는 거죠. H분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예, F에 AN 플러스 1 더하기 H 빼기 F에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자
요게 나왔습니다. 그죠?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뒤에 거는 a의 n 플러스 1, 그죠? 요거 제곱 플러스 1이죠. 좀 널뛰게 할 뻔했네.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제곱 플러스 1 빼기 저것도 a 플러스 1, a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요거 생략이 될 겁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이제 풀어주셔야 돼. 그냥 풀어주세요. 왜? h 0이니까 지금 함수 극한이잖아. 그지? 분모가 0이면 여기도 0 되는데 0 아닌 거야 되니까 공통인수 뭐가 있을 거면, 그죠? 이거 지워주고 나머지는 h에 0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당하지 마시고요. 그럼 요거 h고요. 요거는 앞에 거 제곱하니까 an 플러스 1 제곱에 2h의 an 플러스 1, 그 다음 h 제곱이고 빼기 요게 a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 둘이 지우면 됩니다. 그죠? 자, h 있는 거 지워주면 리미트하고 h 0으로 가면, 자, h 공통인 거 보이시죠? 요거 h 지우면 될 거, 요건 h 하나 남겠죠? 그럼 뭐가 남냐면 2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h가 남습니다. h 0으로 가니까요. 남는 건 뭐야? 2에 a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너스로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죠. 공간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요거는 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거에서 an 플러스 1이고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하니까 요거 생략 될 거고, 여러분 이제 요거 보이시죠? 합차 공식 보여 안 보여? 보이시죠? 그죠? 보이신다고 말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리미트 h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표정 줬군요. h0이 아니고 뭐야? 큰일 날 뻔했네요. x가 뭐로 갈 때? x가 an 플러스 1로 갈 때죠. 마찬가지 x가 an 플러스 1이랑 가까워질 때, 한 점으로 가까워질 때 얘기입니다. 두 점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n 플러스 1로 하면 결국 이 두 점이 한 점이 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죠. 자, 이거 합차니까 a 빼기 b, a 플러스 b 하니까 남는 거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a에 n 플러스 1만 남은 거 알 거고요. x가 n 플러스 1 극한값이니까 똑같이 2에 a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나왔죠? 똑같이 2a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1, 2 합쳤으면 결론적으로 요 기역식하고, 그죠? 요 니은 2an 플러스 1 같다는 얘기니까요. 기역 니은이 같답니다. 기역 니은이 같아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요게 뭐죠? 2의 an 플러스 1입니다. 요걸 이제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점화식이 나왔죠? 점화식을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점화식 중에 어떤 겁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이 가끔 깜빡할 수 있어요. 이거. 그죠? 점화식인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거 기억나세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면 요거에서 d 빼 여기서 d 더한 거니까 요거 둘 더한 게 이거 두 배랑 똑같죠. 이거 딱 등차 중앙. 등차수열. 만약 요거 제곱한 게 요거 둘이 곱하면 등비수열.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이 등차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그죠? 왜냐? 그걸 모른다고 쳐도 여러분이 식을 변형해 보면 요 an 플러스 기준 해보면요. 거기 an 플러스 2에서 결국 이 식 변형하면 a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에서 an 뺀 게 똑같다는 얘기거든. 이 뜻이 뭐야? 앞에 두 개 뺀 거나 뒤에 두 개 빼나 차가 같다. 공차다. 그게 공차 D란 얘기지. 예, 등차수열입니다. 무슨 수열? 예, 등차수열. 그럼 해결 다 됐습니다. 문제로 가보죠. 등차수열인가 알았는데 첫 장이 1이고요. 둘 장이 2니까 공차가 얼마? 공차가 3인 거죠. 그럼 일반항 쓸 수 있죠. an이란 거는 a는 첫 장 1, 그 다음 공차가 얼마? 3이죠. 그 다음 n-1d. 그죠? 공차 3이니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는 3n-3 더하기 1이니까 3n-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란 거는 3n-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니까 나눠주면 최고차 한계수가 같습니다. 극한값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원론적으로 구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식으로 푸는 그 미분계수 문제는 내신 때나 좀 나오지 수능 때 가서는
일반적으로 그 원리적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유가 왜 그런가. 그리고 원론적으로 미분계수 구하는 거 사실 나중에 도함수 거랑 똑같거든요. 물론 나중에 활용 쪽 가서는 도함수 바로바로 공식에서 구해야 돼요. 외워서라도. 근데 그 전에 미분계수 쪽에서 포커스 맡은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